2004년 2월 9일 저녁 미국 뉴햄프셔의 한적한 산악도로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인적 드문 112번 국도 옆 눈더미에 부딪혀 멈춰 선 차량 한 대가 발견되었습니다. 사고는 비교적 경미해 보였습니다. 차는 전복되지 않았고 주변에 큰 파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차를 운전하던 사람, 당시 21살이던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간호학과 여대생 마우라 머레이가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그날 밤의 추위만큼이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 현장이었을지도 모를 이곳은 순식간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마우라가 사라지기 전 그날 오후의 행적은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학교 조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의 이유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통화가 그녀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어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일주일간 수업에 나오지 못할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녀의 가족 중 사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핑계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급박한 상황을 은폐하려는 시도였을까요? 다만 이 시점부터 마우라는 일상에서 벗어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로 비춰졌습니다. 오후 일시경 마우라는 남자친구에게 지금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 연락할게라는 다소 차가운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녀가 당시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고립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같은 시각 뉴햄프셔주 바틀렛에 위치한 콘도에 렌트 문의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이는 분명 어딘가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녀는 단기 체류를 위한 숙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어 오후 2시 5분경에는 버몬트주의 스토에 있는 한 호텔에 예약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냈던 장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낯선 곳이 아닌 과거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찾아 예약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적들은 단순한 즉흥적인 행동이 아닌 미리 계획된 어떤 도피를 암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거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진행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여행 계획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마우라는 캠퍼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분 뒤 ATM에서 현금 280달러를 인출했습니다. 당시 280달러는 학생에게 적지 않은 돈이었으며 이는 그녀가 여행이나 잠적을 위해 상당한 현금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인근 주류 판매점에 들러 베일리스, 깔루아, 보드카, 그리고 대용량 와인을 구매했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그녀의 소비로는 이례적인 양이었습니다. 이 주류 구매는 단순한 파티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심리적인 불안감 해소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일각에서는 그녀가 이 술들을 가지고 어딘가로 가서 오랜 시간 머물 계획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CCTV에 찍힌 모습은 단 하나, 혼자 움직이는 마우라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계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도움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왜 혼자서 이런 행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사건의 핵심적인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녁 7시 무렵 뉴햄프셔 하버힐의 112번 국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눈이 쌓인 미끄러운 도로에서 그녀의 차는 길가의 눈더미에 부딪혀 멈춰 섰습니다. 사고는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었지만 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지나가던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마우라에게 다가가 경찰을 불러주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마우라는 이미 보험회사와 통화했다며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개입을 극도로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운전기사는 그녀가 크게 다친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마우라가 그날 보험회사에 전화한 기록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왜 그녀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음주운전 단속이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실종과 관련된 어떤 더 큰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요? 경찰의 개입을 피하려 했던 그녀의 의도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시점부터 마우라의 행동은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오후 7시 46분, 또 다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우라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차 안에도 차 주변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차량은 잠겨 있었고 그녀가 구매했던 술 대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빈 맥주병 하나와 훼손된 와인 상자가 발견되었고 붉은 자국이 있었지만 이는 혈흔이 아닌 와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그리고 마우라 본인만이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현장에는 강제로 끌려간 흔적이나 뚜렷한 투쟁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진 그녀의 행방은 어떠한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남겨진 소지품들은 그녀가 급하게 떠났음을 암시했지만 동시에 스스로 떠났다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의 공백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마우라는 어디로 갔을까요?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첫째, 음주운전을 들킬까 두려워 현장을 자의로 이탈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녀가 구매한 많은 양의 술이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둘째, 숲으로 들어갔다가 혹독한 겨울 날씨 속에서 길을 잃고 저체온증에 이르렀을 가능성입니다. 뉴햄프셔의 겨울밤은 매우 혹독하며 길을 잃은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셋째, 현장을 벗어난 뒤 우연히 제3자를 만나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가능성입니다. 히치하이킹을 했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벗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가설도 결정적인 증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설들은 모두 추측일 뿐 마우라의 실종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수색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은 사고 현장 인근의 숲과 지형을 반복해서 살폈지만 시신도 소지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마우라가 숲으로 들어갔다면 눈 위에 흔적이 남았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흔적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녀의 행방은 묘연하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사건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매년 그녀의 생일에 추모 행사를 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마우라의 실종을 조롱하거나 단서를 제공하려는 듯한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무책임한 정보들은 수사의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알든 올슨이라는 남성이 올린 영상에는 브레튼 우주 리조트와 관련된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한때 사건과 관련된 단서로 주목받았으나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경찰 조사 결과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정보들은 진실을 더욱 가리게 만들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엉뚱한 정보들이 난무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한 것입니다. 마우라 머레이 실종 사건은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2024년 4월 한국일보의 세계의 콜드케이스 기사에서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기사는 사건의 전말과 함께 다양한 추측들을 상세히 소개하며 대중의 궁금증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도 2023년 11월 5일 방송에서 이 사건을 조명했습니다. 이 방송은 드라마 형식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고 여러 매체를 통해 재조명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역할은 사건을 널리 알리는 것이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으로도 명백한 사고로도 범죄로도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어느 하나도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날 밤 눈 덮인 112번 국도 위에서 마우라 머레이는 단 몇 분 사이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게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왜 그 길을 선택했는지, 왜 도움을 거절했는지, 그리고 그 짧은 공백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우라 머레이는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녀의 실종은 자의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비극이었을까요? 수많은 이론과 추측만이 난무할 뿐 진실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요? 그녀의 가족들은 물론 사건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우라 머레이의 이름은 여전히 미제 사건의 대명사처럼 남아 우리에게 깊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